안녕하세요. 예솔씨 분갈이의 전도사 예솔분재원 상말씀 이재입니다. 근데 전도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무가 그 지랄이야. 네? 왜 꼴이 그래? 나무가 왜 이 지랄이냐고요? 네. 이 나무가 왜 이 지랄인지 이 나무 전 모습을 보시면은 뿌리빨은 좋다 그러더라. 공감이 가실 겁니다. 예. 이 나무가 그 소나무 분갈이 다이어트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키로수 된 거. 키로수 잰 거. 예. 바로 그 나무. 음. 근데 이 나무를 우리가 분갈이를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이 약간 위험하다. 예. 그러나 이대로 방치해놓으면 더 위험하다. 더 위험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분갈이를 했던 나무인데 잠깐 그 당시 영상 보시죠. 자, 근데 이 나무 좀 보기 어때요? 나무 전체적으로 나무하고 분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근데 분이 예. 너무 두껍고 조금 이게 지금 거의 타원형. 타원형 분입니다. 완전 타원형은 아닌데. 완전 타원형 맞아요. 아 그래요? 예. 아 낄쭉한 게 아니고 저기구나. 원형이 아니고 하여튼간 예. 타원형 분. 분이 조금 안 어울리는 것 같아. 그 나무 저기하고 예. 자태하고 일단. 일단 분이 높죠. 예. 분이 굉장히 높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가 지금 굉장히 어색하죠. 예. 그러니까 뿌리빨을 잘 보여주고는 있는데,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니란 말이죠. 좀 더 낮춰져야 되죠. 2cm, 3cm 가까이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심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자, 영상에서 보시면은, 막 해마다 분갈이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분을 키워왔었죠. 예. 그래가지고 이 나무를 뽑아가지고 무서우니까 거기다 넣고 또 큰 분에다 넣고 공간 조금 채우고 더 큰 분에다 넣고 또 공간 채우고 이 깔망 2개인가 3개인가 나온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이제 분갈이를 했던 나무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과감하게 뿌리를 많이 정리를 했죠. 예. 근데 이 나무가 그 당시에 배양 기간이 1년을 채우지를 못했어요. 아, 여기 들어온 게? 들어온데 1년을 채우지를 못하고 이제 2년 정도 채웠으면은 비록 그 상태라도 세력 회복을 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대로 해서 1년을 더 배양해서 세력 회복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했죠. 그래서 일부 거기서 우리는 빼고 선생님만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아니, 우리 그러면 나도 포함이 돼서 이게 위험한 그 판단이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나무를 지금 지난 봄에 2023년 봄에 분갈이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손 한 번도 안 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분에 이렇게 떨어져 나온 나뭇잎들이 전부 이게 지금 묵은잎이네. 묵은잎들이죠. 묵은잎들이 떨어져 나왔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 이 나무 굉장히 까칠해 보입니다. 누구처럼? 우리 부감독님처럼. 저 뒤끝이 구말리다라는 거 알죠? 알고 있죠? 앞으로도 각오하고 있죠? 그러면 됐습니다. 뭐 각오하고 하는 일인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나무가 이게 까칠한 것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뭐가 문제가 되느냐? 가지가 말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좀 많이 말랐는 것 같아요. 말랐는데, 그래도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확대해서 보여주시죠.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이파리가 다 떨어져서 쏟아져 버려가지고 아예 일찌감치 마른 가지죠. 그래서 요 가지 같은 경우는 마른 티가 별로 안 납니다.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하는데 이파리가 붙어있는 데하고 이거하고 이 붙어있으면 더 많이 말라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마른 가지들은 이제 쓸모가 별로 없죠. 그렇죠. 쓸모가 별로 없으니까 이런 가지들은 일단 이제 전부 정리를 해주고 제거를 하고 혹시라도 이 사리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사리 처리할 거 감안해서 잘라내면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직간에서 이 옆에 나온 가지는 통째로 이 가지 전체가 말라버렸으면 사리 처리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일부가 말랐기 때문에 이렇게 보여주시죠. 이렇게 일부가 말랐기 때문에 이 가지는 사리 처리할 가지가 아니고
잘라내야 될 가지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잘라내면은 여기 이제 이런 나무가 이제 옆으로 뽑고 그래 버렸잖아요. 예. 그러면 이걸 갖다 뭐라고 하니 개구리 다리다라고. 개구리를 갖다 뉘어놨을 때 옆으로 이렇게 쫙 퍼져 있는 예. 그 형태에서 깊이가 되기 때문에 이 나무가 이제 내년에 완전히 올 한해 가을쯤 돼가지고 완전히 세력을 회복을 하면은 이 철사를 걸어서 방향 조정을 조정을 조정하겠죠. 해줘야 되죠. 그럴 일이 남아있는 그 가지죠. 그리고 이 소나무 송빙류는 구티와 카토파스타를 갖다가 꼭 챙겨서 바를 필요까지 없지만은 발라 놓으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바릅니다. 그리고 카토파스타가 예술처럼 남아도는 분들은 다 발라줘도 돼요. 자, 이 가지 하나가 큰 게 말랐고 또 어디 그 앞에 조금 더 마른 것 같은데? 그 바로 앞에요? 어디 이 앞에? 그 바로 밑에 칸. 요 밑에 칸? 예. 요 밑에 칸은 가지가 마르기는 말랐는데 가지가 작은 게 말랐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작은 것은 작은 거고 일단 큰 가지부터 얘기를 하려고. 요 정도 말랐거든요. 근데 요런 것들은 마르는 것이 뭐 큰 의미 없고 이게 뭐 수시로 이 정도는 마르는 거니까. 그렇죠. 문제는 지금 요 가지입니다. 위에 쪽. 위에 보면은 요 가지 말랐죠. 이렇게 말랐어요. 이렇게 말랐고 그 다음에 또 여기가 좀 더 큰 게 말랐어요. 이거 조금 아픈 가지입니다. 이렇게 말랐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도 지금 이렇게 말랐고 이게 뭐 이 정도 가지는 마르는 것은 그냥 그렇다고 쳐요.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이 잔가지들이 시시때때로 마르는데 요 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그 부감독님이 아주 좋아하는 삼지창이거든요. 삼지창인데 여기 가운데 치가 말라서 요건 어차피 제거해야 될 가지가 마른 거예요. 이건 다행이죠. 자, 이런 가지가 말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자잘하게 이렇게 군데군데 마른 가지들이 많이 보여요. 이렇게 한 군데서 보면은 삼지창인데 마르는 경우가 많아요. 삼지창인데 삼지창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말려요. 이렇게 마르는 것은 어차피 잘라낼 거 표시해 준 거니까 고마운 일이죠. 자, 그럼 이렇게 마르는 이유가 뭘까? 왜 말랐을까? 예? 왜 말랐을까? 체력이 약해서 그러겠지? 예, 뿌리를 갖다가 너무나 많이 잘라냈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 두께가 이것보다 두꺼웠잖아요. 곱빼기 정도 됐었잖아요. 이게 곱빼기 정도 됐는데 이걸 낮은 화분에 맞추기 위해서는 뿌리를 많이 잘라낼 수밖에 없었죠. 그렇죠. 뿌리를 많이 잘라내게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나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요 사이즈가 딱 맞는 분이잖아요. 화분. 그렇지. 가볍고. 그래서 요 사이즈가 딱 맞추기 위해서 분에 맞는 사이즈로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했는데 그래서 뿌리가 나무 스스로 생각을 할 때 얘들을 전부 먹여 살릴 수는 없다. 그래서 엊그저께 제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40년 만에 만나는 쌍둥이 자매. 하나는 한 분은 집에서 부모님이 키우셨고 한 분은 이렇게 성당 앞에다 이렇게 살짝 버리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입양이 돼가지고 교수가 되어서 40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보면서 저렇구나. 그런데 나무 스스로도 그런 짓을 합니다. 버려요. 나무 스스로 감당하기 힘들면은 그 중에서 어느 부분 가지를 버리게 되는데 버리는 1순위가 바로 뭔 거니? 우리가 봐서 잘라내야 될 가지. 이게 이제 1순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삼지창에서 이렇게 잘라내는 가지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괜히 삼지창을 남겨두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나무가 성장을 하면서 그걸 불필요하다라고 인식을 해서 잘라내는 1순위가 바로 삼지창 중에서 하나라는 얘기죠. 그래서 쌍가루로 두 줄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이제 많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좀 아픈 가지가 여기가 그랬죠. 여기가 그랬는데 아마 이쪽으로 좀 뭔가 나무가 약간 이상이 있지 않았나. 이쪽이 지금 많이 이쪽 줄기로 지금 많이 했는데
아마 철사거리 과정에서 여기가 심하게 타격을 받았던가 대안 과정에서 이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 나무는 이제 영원히 이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철사 걸어서 이제 교정을 해야지. 네, 철사 걸어서 교정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우리가 옛날에 제가 그 태풍에 날아간 나무 복원 해서 나중에 그 오신 분들한테도 어디가 태풍의 피해를 입었는지 한번 찾아보라라고 얘기하니까 못 찾으시더라고. 근데 이 잡목의 경우에는 좀 힘들지만 송백령 경우에는 철사거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사실 이 나무가 이 분이 이 상태로 왔을 때는 시가 제 가치를 인정 가치를 못했죠. 그리고 이제 키우는 사람도 그 가치라도 가격이라도 받고 팔아야 할 정도로 나무를 감당하기가 힘들었으니까 경매에 나갔을 거란 말이죠. 진짜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나무다라고 그러면 경매 잘 안 내보내죠. 아마도 눈밖에 나야 보내니까. 그 상태에서 왔는데 이 나무가 더 봤을 때 이게 물건 놓은 나무 같아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네, 물건 놓은 나무 같은데 그리고 이 뿌리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뿌리빨이 아니고 완전 팔방근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너무 자연스러워가지고 문제는 요 가지가 하나가 생겼다는 거죠. 그 뿌리? 요 뿌리가. 그래서 요 뿌리도 이번 기회에 이제 나무가 완전히 활착을 했잖아요. 죽을까지는 다 죽었고, 이제 살까지는 살았고, 그 눈들을 보니까, 이제 소나무 눈들을 보니까 소나무가 왈칵 이제 세력이 떨어질 일도 없고,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좋아질 일만 남은 나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더 좋아지라고 요 가지 뿌리 하나를 갖다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안 말려요? 예? 안 말려요? 내 나무도 아닌데 뭐. 그 내가 말린다고 안 할 것도 아니고. 말리면 하죠. 안 하죠. 하지 마세요. 네. 잘랐죠? 왜 빨리 잘라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해가지고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고. 자르라고 했으면 초지일관 자르라고 하든가. 자르는 거 말렸으면은, 뒷감당이 나는 무서워서. 나중에 또 이거, 내가 또 자르랬다고 잘라가지고 뭐 어쨌네 저쨌네 또 그 말씀 하실 것 같은데. 근데 그런 말은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가끔가다 했던 것 같은데. 그런 적 없어요. 제 동영상을 3번 다 보신 분, 전체를 3번 다 훑어보신 분, 혹시 제가 그런 적 있습니까? 옛날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제가- 뒤끝이 구말리라고 그 언제 나올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자, 이 가지를 갖다 이 뿌리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 흐름이 어긋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들려보세요. 뿌리 흐름이 가로장대를 지른 것처럼 이렇게. 그러니까 그쪽으로 넘어가서 그런 건데. 네. 그래서 요걸 하면은 나무 가치가 금방 곱빼기 이상으로 상승을 하죠. 그러니까 그쪽에 뿌리가 없으면 그게 있어도 되는데 그게 뿌리가 그 밑에 괜찮은 게 있는데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뿌리들을 제거하는데 우리 구독자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뿌리를 있는 걸 자르면 나무가 심각하게 타격을 받아가지고 나무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까. 물론 지장은 줄 거예요. 안 준다, 전혀 없다라고는 말 못하죠. 근데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얻는 이익과 그 다음에 뿌리를 제거해서 얻는 이익을 비교를 했을 때, 그리고 특히 우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LP들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예술표 LP를 쓰면은 이 정도 문제는 아주 가볍게 뛰어넘어 버리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저도 예술표 LP를 갖다가 쓰거든요. 얼마씩 쓰나 모르겠네. 부감독님 예술표 LP 얼마씩 사갔습니까? 예? 예술표 LP 얼마씩 갖다 써요? 나요? 네. 안 사잖아. 안 사요? 응. 공짜로 씁니까? 예? 공짜로 씁니까? 응. 쓴 적이 없죠? 쓴 적이 없는 건 아니지. 쓴 적이 거의 없죠? 어디서? 나무 키우는데 내가 한 통 사봤지, 한 통. 한 통 사봤어요? 쓰려고 하면 이미 예술지기가 다 주워놨죠. 그러니까 옛날에 저쪽 그 베란다 있을 때 좀 가지고 있었을 때는, 그거 줘야 되니까 샀었지.
근데 어쨌든 요 뿌리를 갖다가 이 앞에 가로지르는 이 뿌리를 제거를 해주면은 근데 이것은 진짜 끌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줘요? 네, 아마 그 게스트님이 줄 거예요. 찾을 수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저기 연장을 갖다가 숨겨놓은 게 많아요. 망치도 줘야지. 이렇게 쉽게 들으면서 역시 일은 연장이에요. 이렇게 하고 우리가 분갈이 때 뿌리를 자른 뿌리에는 종종 이제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뿌리를 깊게 잘랐는데 카토파스타를 붙여야 되느냐? 붙여야 됩니까? 안 붙였던 것 같은데. 안 붙였죠. 예. 근데 이렇게 뿌리라도 노출된 부분이 있잖아요. 그 위에는 바르야지. 여기는 발라야 됩니다. 근데 바를 때는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지만은 예술직이 침을 묻혀야 돼요. 부감독님 코로나 걸리셨던 거? 아니요. 안 걸렸어요? 예. 이유가? 원래 튼튼해가지고. 침 발라서 카토파스타 붙였잖아요. 나 따라서. 아니, 그때는 요 오지를 못했는데. 그 이전에. 아니, 이전에는. 자, 저렇게 자꾸 어거지를 쓰십니다. 아니. 해놓고는. 아니, 실컷 하긴 했지. 예. 그러니까 그냥 침 발라서 카토파스타 붙였더니 코로나도 비켜가다가 그렇게 간단하게 대답하면 될 것을. 아니, 뭐가 아니라고.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닌 것 같았는데. 느낌이? 예.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해서 묵은 잎, 지금은 잎속기를 이렇게 분갈이해서 이렇게 노랗게 나오면은 묵은 잎속기만 다 해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묵은 잎속기를 하다가 이 보석처럼 발견하는 죽은 가지들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해서 묵은 잎도 이렇게 막 일일이 뽑을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털어주면은, 이렇게 산 가지는 남고 죽은 가지가 이렇게 하나씩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죽은 가지들은 이런 식으로 잘라주면 돼요. 근데 이제 죽은 가지를 자를 때 끝에 눈들이 살아있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금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예술에서 분갈이 한 나무 중에서 이 정도 나무 가지가 마르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가 않죠. 그렇죠. 1월달에 철사 걸고 그 다음에 분갈이 한 경우라든가 그 다음에 외지에서 들어온 나무들 같은 경우는 세력 배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욕심껏 분갈이를 했을 경우 이제 이런 게 생기는데 요건 지금 그 중간 어중간하죠. 근데 이제 그 방치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털어버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정도 손해를 감수를 하고 털었던 나무인데 이 나무가 지금 사실 이 끝에 한번 보여주세요. 근데 이게 역꽃병이 역꽃병이 왔어요? 있습니다. 역꽃병이 약간 와있다라는 얘기는 이 나무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역꽃병은 이제 아마 올해 세력을 배양을 하면서 가을 정도 되면 완전히 치유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회가 된다라고 그러면 이 나무가 또 어떻게 수형 변화를 겪어서 다시 지금 이게 헐렁헐렁한 모습이 아니고 그 가지를 잘라내서 헐렁한 모습이 아니고 야물딱지런 그런 나무로 변화를 겪는지 그 과정을 또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이 나무는 그 해송이기 때문에 채사거리는 부감독님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해야 돼요. 그죠? 아니 근데 세력이 확실히 떨어뜨리는 게 아까 그 만져보니까 옮기면서 만져보니까는 찔리는 게 덜해. 다른 거에 세력 좀 강한 거보다. 부드러운 육성조, 세력이 강한 육성조. 그 정도 느낌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은 가지를 이렇게 다 잘라내는 이유는 이게 미관상에도 보기에 좋지 않지만 또 하나는 통풍을 막거든요. 통풍을 막고 그 다음에 또 이
살아있는 나무는 탄력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서 이 솔잎이 다 밑으로 쏟아지거든요. 예. 근데 죽은 나무 가지는 반드시 그 솔잎을 가품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중으로 공기 흐름을 갖다 방해를 하기 때문에 소나무 경우에는 이게 죽은 가지가 발견되면 즉시 제각 제거를 해줘야 돼요. 그럼 왜 그렇게 말하는 예솔직이는 이 나무를 갖다가 바로 제거를 안 했을까요? 영상 촬영이려고. 영상 촬영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모처럼 이제 제가 조금씩 맞아 들어가는 느낌? 그 무거워서 혼자 들기 힘드니까 그러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러기도 하고, 부감독님이 그래도 지금 그 사모님 병간호신이라고 바쁘시기는 하지만은 틈을 내서 이제 예술에 이렇게 한 번씩 와주시니까 그때 같이 영상 찍을 나무를 갖다가 지금 한쪽에다 놔두고 아껴놓은 것도 있죠. 아,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뭐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죽은 가지들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은 여기에 소나무가 스스로 이렇게 입을 떨구어 가지고 여기에 켜켜이 쌓이는 걸 갖다가 방지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거의 완성목에 육박했을 때 다 지어지고 그렇게 나무는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뭐 때문에 그랬는 거니 분갈이가 제대로 안 돼서 새뿌리를 뻗지 않으니까 나무가 활력을 많이 잃어가지고 이제 억지 완성목이 되는 이제 그런 경우죠. 아, 그래도 분생활은 꽤 한 것 같은데. 엄청 오래 안 나오는데. 그럼 그 정도, 내가 봐서 한 30년 이상은 분생활 30년이면 한 3, 40년 이상에 했을 것 같은데? 저도 최소한 이 나무가 분생활은 30년 정도는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상태에서 분갈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젊은 뿌리는 없고 전부 대한민국 현대 고령화 사회처럼 늙은 뿌리밖에 없어. 늙은 뿌리밖에는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늙은 뿌리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노동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나무가 세력이 전반적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사회 일각에서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태다라고 지금 다들 걱정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뭐 자녀를 많이 낳아가지고 사회를 갖다 건강하게 만든다라고 그러면 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건강한 새뿌리들을 많이 나오게 해서 나무한테 활력을 넣어줘야 되죠. 근데 의외로 이 겉에서 보는 것보다도 속까지 마른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속까지들이 마른 것이 많이 보이는 이유는 이게 예솔에 와서 마른 가지도 있지만은 왔을 당시 이 나무는 분갈이 하려고 우리가 별로 이렇게 손을 안 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부터 말라 있었던 가지도 아마 일부 있겠지. 포함되어 있었을 거예요. 나무가 우리가 그 싼 게 비지떡이라고 그랬잖아요. 싼 나무는 반드시 싼 이유가 있어요. 아, 요즘 비지떡 비싸요. 그리고 또 비싼 나무는 반드시 비싼 이유가 또 있고. 근데 이런 나무는 아마 상당히 오랜 기간 소장하시는 분의 사랑을 받다가 자꾸 불을 켜고 가다가 이 분 무게가 이제 장난이 아니고 나중에는 이제 무거운 거 들어서 옮기는 거? 응? 그 있잖아요. 무거운 거 들어서 옮기는 거. 저 공장장님. 지게차요? 지게차로 도움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니까 아마 경매에 내보내지 않았나. 그때 상당히 무거웠잖아요. 근데 지금 아까 이 나무 들어오려는데 우리 부감독님이 생각보다 가볍네? 생각보다 가벼운 이유는 분토도 일단 우리가 바꿨었잖아요. 마사토로만 분갈이 됐던 나무를 흙을 절반은 슈가토로 썼죠. 거기서 이제 무게가 줄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화분 크기를 또 많이 줄였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화분 크기를 줄인 거 아니고 깊이를 줄인 거지. 깊이를. 화분 깊이를 줄이고
그냥 어려우니까 크기로 합시다 그냥.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응? 아니 그러니까 좌우 앞뒤 크기는 이게 더 큰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봤을 때는. 좌우지간 그렇게 해서 무게를 갖다가 이 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대면 이렇게 톡톡 부러지는 가지들도 있거든요. 얘들은 죽은 지가 좀 오래된 가지.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 사근 달아진다라는 말을 썼잖아요. 몰라요. 아, 썼습니다. 그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사근 달아진 가지들이 여기 많이 보여요. 이 가지들이 오래 되면은 이 가지들이 그 뭐 희마들이가 그러면서 희마들이 희말이. 희마리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손대면 톡톡 부러지는데 그런 가지들은 아마 마른 지가 상당히 된 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굉장히 중요한 가지 하나가 여기는 마른. 근데 뭐 이건 이런 마른 가지들은 소나무니까 다 되고 얼마든지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도 이 나무가 완전히 다 망가지기 전에 예술에 와가지고 아마 이제 지금부터는 말 그대로 진짜 좋아질 일만 남은 문제가 됐죠. 자, 대충 깔끔하게 털어내지는 않았는데 어때요? 좀 볼만해졌습니까? 아 대충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해요. 이해하는 거. 아,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 26분밖에 안 됐어요 촬영한 지. 아, 그래요? 그럼 4분 안에 다 끝내는 걸로. 자, 이렇게 가지를 정리를 다 하고 나서 이제 나무가 좀 크다 싶으면 이제 축소가 들어가야 되고 폭이. 그 다음에 이제 적당하다 싶으면은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개작을 하는데 그렇다라고 해서 줄기 흐름 자체를 뒤틀지는 않을 거니까 이 모양에서 이제 가장 좋은 가장 바람직한 모습을 찾아서 이제 개작이 이루어지겠죠. 그리고 짧은 가지들은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가지들은 짧게 잘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이게 소나무 같은 거는 일반 육송 같은 거는 이 짧은 가지를 이렇게 유지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거든요. 근데 해송은 그래도 비교적 이게 짧은 가지 유지하는 것이 육송보다는 좀 쉽죠. 이게 보면은 내가 가까이서 보면은 이 가지의 겉에미가 넘쳐나요. 우리 분생활을 우리 그 부감독님이 30년 이상으로 추적을 했는데 제가 봐도 그 이상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올해 햇볕과 바람과 달과 별과 그 다음에 장마와 태풍과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나무가 점차 좋아지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여기 떨어진 이 낙엽들 보면은 이 묵은 잎들 굉장히 많죠. 근데 정확하게는 이 나무들이 정상적인 과정으로 떨어진 게 아닌 나무들 잎들도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나무들은 전부 싹 잎들은 쓸어 담아서 전부 소각을 해야지. 해주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더 정확하게는 컴프레셔로 불어가지고 완벽하게 다 날려버리는 것이 가장 깔끔하지. 자, 이렇게 해서 아마 오늘 같은 영상을 기다리신 분들이 좀 많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유는 예솔식 분갈이를 했다가 가지 일부가 마른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년 동안 충분히 배양을 거쳐서 분갈이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나무가 충실해지면 분갈이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 고지그대로 그대로 따라서 한다라고 그러면 이건 초보 분쟁이 아니죠. 반드시 꼭 시행착오를 한번 겪어봐야 이게 아니구나 하고 그 다음부터
조심하게 되는 것이 제가 백날 여기서 떠들어봤자 저 말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믿고 따르는 자에 따르면은 큰 복이 있을지라 이렇게 믿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의외로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저래? 나도 한번 해봐야지 하다가 반드시 시행착오 한 번씩은 또 겪으시는 것이 인간지사지. 자, 이 나무는 알고도 겪은 시행착오. 그래서 가지가 이렇게 마를 수도 있다. 그리고 이게 마를 때는 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그 과정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이상 예설분교 예설식 분갈이 전문사 예설자리 이재입니다. 감사합니다.